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12주차 인간과 환경을 강의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영상에 대한 내용 어땠습니까?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분만 그렇게 리포트를 제출하셨더라고요. 네, 늦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영상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나 본인의 이제 소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주차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토양 오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자, 토양 개론입니다. 토양의 정의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암석의 풍화산물과 이에 분해, 부패되어 사는 유기물이 섞여 있고 기후 생물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고 환경 조건과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하는 자연체가 토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토양 무엇이라고요? 설명이 굉장히 그죠? 학구파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 따라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섞여 있고 또 기후 또 생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 자연체가 바로 토양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토양 속에는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이나 공기, 물, 미생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이 중 양분이 많은 표면의 흙을 표토, 그죠? 제일 위의 흙이다라고 해서 표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토양은요, 용액이나 현탁액이 그 내부를 이동할 수 있는 다공성 물질이며 또 용액이나 현탁액 중에 있는 분자나 입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높은 흡착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토양이다. 자, 토양은요, 다공성 물질이고 높은 흡착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자, 이 토양을 이제 생물질 생산, 바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가공하지 않은 재료의 제공을 하고 있다고요. 또 필터링, 스토리지 앤 트랜스포밍 이 자질은 뭡니까? 그럼, 그죠? 저장 그리고 이제 변형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염물질의 정화, 먹이사슬의 파괴 및 지하수 오염을 한정적으로 보호하고 우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천 지하수의 지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죠? 정화, 필터링, 저장, 그죠? 우수 저장하고 또 변형한다는 뭡니까? 그죠? 지하수 지구조 형성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서식지 및 유전물질의 저장고가 토양이 되어진다. 이 토양은요, 생물질을 생산하고 또 필터링, 스토리지 앤 트랜스포밍 하고 또 생물학적 서식지 및 유전물질을 저장하고 또 완충성을 하는데 유전물질 저장은 동식물의 생존을 위한 공간, 물질, 또 생물을 제공합니다.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의 형성하는 공간도 또 토양이다라는 것이고요. 토양은 또 완충성이 있습니다. 높은 완충성을 갖고 있어서 자연의 급수가 황변에 저항합니다. 그죠? 이 완충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하면 신축성, 탄력성, 회복성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토양은 회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토양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O존, 그죠? A존, E존, B존, C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토부터 심토까지. 자, 이 수치는 이 알파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O는 유기물체입니다. Organic, origin. 그죠? A는 무기물 표청입니다. 그죠? topmost, mineral. 그리고 B층은 집적층입니다. 그죠? Illuvial, horizon. 자, C층은 모래층입니다. Parent, material, year. 자, 층이란 뜻이죠. 자, 모자층입니다. 그리고 R은 뭡니까? 그렇죠? 모암층. 자, 각각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학습하실 때, 그죠? 한번 좀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O층, A층, B층, C층, R층. 자, 이 단계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양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환경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토양은요, 물, 공기, 생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기, 물, 생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토양 기점에서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환경의 총체적 균형 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양은요, 자원 공급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물의 뿌리를 지탱해주고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되어지죠. 동물이나 식물, 지렁이와 같은 환연동물에서 조류, 세균에게까지 수많은 생물이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요, 질소를 고정시켜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며 항생물질과 같은 독특한 물질을 생성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각종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 토양이다라는 것인데요. 자정작용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식물의 유기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이 토양의 역할 중에 환경의 구성요소에 역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토양과 식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요, 토양이 식물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 영양물질을 공급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기 영양물질은 여기 이제 인자들이 있죠. 그죠? 근데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이들이 움직입니다. 뿌리의 성장 또는 뿌리에서 분비되는 유기산을 통한 암석의 분해, 또 죽은 생물체의 분해 과정, 그로 인해서 무기 영양물질을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합니다. 광합성 및 정산작용에 사용되는 수분을 공급하고요. 또 공기도 공급합니다.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작용에서 또 pH를 유지합니다. 식물 성장에 필요한 산도 유지하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해 필요한 삼투압 조절되도록 pH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토양이 식물에 주는 영향이 있다면요. 지금부터 식물이 토양에 주는 영향입니다. 식물은요, 땅에 토양의 표토를 조성합니다. 지표생물에 의해서 떨어진 잎, 줄기, 장가지 등이 무기질 이온으로 변하면서 양분을 토양에 공급합니다. 또 식물이요, 지표생물의 활동으로 토양 구조가 개선됩니다. 또 식물은 침식을 방지합니다.
물 튀김 침식관지 이제 강우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데요. 평판 침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토양입자의 이동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식물토양의 세 번째 영향은요. 표토의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1번이) 토양에 대한 이제 이론이었다면요. 2번은 토양 오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염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를 오염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토양이 앞서 얘기했던 여러가지 영향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 상태를 토양 오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토양의 정의 살펴볼까요? 산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토양오염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토양보존법에 명시되어 있는 토양오염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토양오염은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질인 토양이 있습니다. 덴마크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인간의 건강과 복지 및 가축, 작물 또는 지하수 등의 중요한 자연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 그죠? 독일의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이용으로 향후 재개발 등의 이용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인해서 제한된 개발이 진행되거나 어떤 종류의 복원이 토지에 대한 이해가 연구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거죠. 안 외우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양 오염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오염과 간접 오염인데요. 직접 오염은 표토의 유실, 폐기물의 매립, 유류 등의 지하 저장 시설에서의 누출이 있고요.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확산물질의 토지 유입이 있습니다. 간접 오염으로서는 산성비와 같은 대기 오염으로 발생되는 강한 물질이 있고요. 수질 또는 해양 오염의 토양으로 유입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했던 정의와 경로, 그죠? 이것을 합쳐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 오염물질에 의해서 발생하고 중금속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토양으로 폐기되는 물질 중에서 토양의 수나 동화하는 폐기물과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은 토양을 포함한다. 자, 이거는 아닌 거고, 그죠? 바로 위에 있는 요 물질을 토양 특징이라 하고, 시자성입니다. 작게는 수년, 크게는 수천 년이 이른다. 그리고 오염됐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자연 정화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한번 오염되면, 그죠? 일시적인 희석 또는 정화의 가림이 없다라는 거, 그죠? 또 미해성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토양오염이 농작물이나 어필에 영향을 주고 그러므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제 이 오염은요, 미량의 물질이 서서히 오랫동안 이동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는 처리가 어렵다. 미량의 물질이 광범위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양의 입자, 물, 공기에 삼산 복합물질 우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다. 다시 토양오염 특징은 첫 번째, 유해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고 시자성이 있고 자연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해성이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처리가 어렵다는 거죠. 자, 특징 5가지 기억합니다. 다음은 토양 오염 물질과 비료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토양 오염물질은요, 농약이 있습니다. DDT가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있고요. 산업폐수, 비료 등인데 각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농약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잔류성이 크고 오염의 발생에 광역적 시차성을 갖는다. DDT는요, 20년이 지난 밭에서 또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 남극 얼음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생활하수는요, 합성세제, 과다한 채소와 인사용으로 생기고요. 산업폐수는 종류에 따라서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일일이 언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비료에서 황산유 그죠? 이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료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칼슘이 나트륨으로 치환되고 나트륨은 다시 수소로 치환되어서 토양이 산성화되어진다. 질산, 황산 암모늄, 그죠? 황산 칼륨, 염화 칼륨의 산성 비료에서 그죠? 아모늄, 칼륨 등의 이온만이 토양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양에는 SO4, 이온만 남아서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시킨다. 또 과다한 유기물 배출입니다. 형이성 반응, 호기성 반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기성은 산성화 처리하고 호기성은 질소의 질산으로 산성화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인간에 의한 토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사 지을 때 그죠? 경운작업. 경운작업에 의해서 표토를 노출시켜서 바람과 물의 침식. 이 경우 20%의 농경지가 침식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약을 이용한 농기술 발전으로 인한 오염도 심각해지고요. 이렇게 농약 사용할 때는 밑에 그죠? 제초제, 살충제, 먹이사슬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산림 벌채, 또 과다한 방목, 또 관계 수로, 쓰레기 매립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위적인 오염을 유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식물에 미치는 영향, 염도에 의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흡착화에 의한 영향이 있고요. 과학 질소의 영향, 또 pH의 영향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얘기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질이나 대기에서처럼요, 토양에서도 오염원을 나눌 때 점과 B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확실한 오염원, 고정 오염원이 점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B점 오염원은 고정이 아니라 이동하는 오염원, 그리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그죠? 있는 그런 오염원을 B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불규칙적인 거. 자, 점 오염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폐기물 매립지, 대단위 가축 사육자, 산업지역, 건설지역.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뭡니까? 확실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확실한 오염원, 점 오염원. 또 이것이 이제 고정 오염원이 대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B점 무엇입니까? 점 외의 것입니다. 그렇죠? 농약 및 화학 비료, 휴, 폐, 광산의 광미나 폐석으로부터 유출되는 중금속, 산성 방사물질.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가끔씩 나오는 그런 오염원을 B점 오염원. 또 오염원이 확실치 않을 때,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나올 때, 그죠? 이러한 점들을 B점이라고 한다는 거. 자, 점은 확실한 오염을 증명할 수 있을 때, B점은
점 외에, 그죠? 불규칙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원을 B점이다 라고 합니다. 토양 오염원별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물질 분류는요, 영양소, 농약, 유해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염류, 산성물질, 미량원소. 자, 뭐 각각에 대한 것들은 그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영양소고, 농약은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그리고 유해 무기물질은 강산, 강연기, 유해 유기물질, 그죠? 휘발성물질 같은 거죠. 그리고 염류는 제설제, 염류성 관계용수, 산성물질, 양효성 금속 중립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 환경요소, 토양, 지하수, 지표 대기, 그죠? 영양소는 대기 빼고 다 미치고, 농약은 내고 다 미칩니다. 생태적 위해성, 인체 건강, 그리고 유해 무기물질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물질, 염류는 토양, 지하수, 지표수, 또 산성물질은 다, 그죠? 미량은 세 가지. 인체 건강과 생태적 위해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은 토양 오염물질의 종류입니다. 휘발성 및 할로겐 등 유기화학물질이죠. 비할로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할로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그죠? 여기 보면은 부탄올, 그죠? 메틸 펜탄, 여기 있죠, 그죠? 이런 물질, 휘발성 이런 물질들이 할로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연료유, 그죠? 무기물질. 이런 물질들이 무엇이다? 토양 오염물질의 종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양 오염원의 영향 경로를 살펴봅니다. 자, 여기 그죠? 토음표토, 그죠? 토양입니다. 토양이 대기에서 오염물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토양을 통해서 밑으로 있는 토양 생물들이 먹겠죠, 그죠? 그리고 지하수로도 흘러갑니다, 오염물질이. 이렇게 토양으로부터 흡수된 오염물질은요, 또 휘발도 하죠, 그죠? 공기중에 휘발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토양에는 사람과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식물을 사람이 먹음으로써 또 사람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 식물을 동물이 먹고, 동물을 사람이 먹고, 그죠? 이러한 순환 고리가 바로 토양에 있는 오염원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과성 활동을 인해서, 그죠? 이런 것들, 폐수의 용탈, 축적이 되어지면 도시와 농촌 오염물이 투입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산업 활동을 인해서, 그리고 농업 활동을 인해서 축산업을 통해서 오염물질들이 토양에 누적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여기서 흡수돼서, 그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죠? 퇴비, 침, 이것들이 영향을 미쳐, 그죠?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되어집니다. 토양 오염물의 영향 경로, 그죠? 대수를 합니다. 그죠? 정말에서 도시역에서 정말했고, 농업에서 생활에서, 그죠? 그래서 다시 전환되고, 그죠? 이렇게 계속 이런 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시는 조입니다. 토양 내에서의 작용을 살펴보면요, 오염물질의 동태와 이동에 영향주는 작용은 세 가지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인데요. 물리적 작용은 토양 수분, 표면적, 토성, 클레이 함량, 토양 입단화, 수리 전도도, 토양 구조 등의 작용을 하고요. 화학적 작용은 유기물 함량, CEC, pH, EH 등 정반, 용해, 휘발, 수척을 통해서 화학적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작용인데요. 미생물의 활성화 등으로, 또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질 분해 등으로 해서 생물학적 작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토양 기준 및 오염 현황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토양 관리 의 기준, 토양 오염 기준, 물질들이 있고 우려 기준이 있습니다. 대책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려 기준은 어떨까요? 그렇죠? 자, 가지역, 나지역이 있는데요. 자, 이 가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가지역, 지적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은 가지역이라 합니다. 나지역은 공장용지, 도로철도, 잡종지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역, 나지역 나눈다를 기억하시고, 또 다음 강목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 없이 나 지역에 포함시켜서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토양오염 유발 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 지역에서 폴리크로레이티드 비페닐 또는 유리에 의한 토양오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 지역의 대책 기준, 그죠? 이 대책 기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카드미움, 구리, 비소, 수원, 납, 육각크롬, 유긴 화합물, 폴리크로레이티드 비페닐, 시안, 페놀, 이런 것들이 토양 기준 물질이 되어집니다. 자, 수준은 우려 수준, 대책 수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더 자세한 세부 내용들은요, 자, 뒤쪽에 나타날 텐데, 자, 다음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그죠? 바로 토양 기준 및 오염 현황에 대해서, 토지관리법 내의 기준치에 대해서, 그죠? 또 토양 방지 및 오염 토양 개선 사업 절차에 대해서 이제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토양 오염 유발 시설에 등록합니다. 이 얘기는 오염 정기 측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면 우려 방금 보신 거죠? 대치 초과했습니다. 우려 기준 초과하게 되면 추가 토양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대책을 초과하게 되면 토양 보존 대책 지역 지정 관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했으면 토양 오염 원인 시설 제거, 이전, 필요시 오염물 시설을 설치하고요. 또 오염물 제거 및 시설자, 대책 계획의 수립, 시행, 오염 토양을 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토양의 개론 투 및 방지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대면 수업 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